모처럼 편안한 오후, 평화롭군. 도우 잠시, 한숨을 깊이 내쉬는 한 의뢰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분은 연신 한숨을 내쉬다가 곧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내와 남자들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아내분에 대한 원망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즐겨하는 게임 속에서 아내와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는 그 당시 미성년자였고, 저와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게임 속에서만 10년 동안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하였고, 그때부터였을까? 아내가 그저 게임 친구에서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안경맘님? 그때 처음 본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너무도 예뻤거든요. 온라인에서 벗어난 첫 만남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숙맥인 제가 말도 많아지고 취미도 비슷하고 모든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와, 우리 진짜 비슷하다. 신기해. 그녀의 마음도 저와 같았는지 그녀가 먼저 교제를 제안하였고 저희는 금방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결혼 3년째라고 하셨는데, 그럼 만나자마자 결혼을 하신 거군요. 네, 아무래도 10년을 알았다 보니 금방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긴 했는데 뭔가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요. 여보, 지금 새벽 2시야. 안 자? 오늘 이벤트야 먼저 자. 결혼 전에는 장점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결혼 후에는 단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게임이야. 먼저 자라니까. 모바일로도 할 거 많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핸드폰을 세로로 세워서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해? 웃겨. 아무것도 아니야. 세로로 하는 게 왜요? 대부분 휴대폰 게임을 할 때는 가로로 돌리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요즘은 세로로 무언가를 입력하는 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카톡과 문자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아내의 카톡과 문자를 본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속에는 여러 명의 남자와 즐기는 온갖 음란한 문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도저히 아내의 모습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밤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보니까 이미 성관계까지 가진 놈들도 많고 그냥 만나기만 한 놈들도 있는데 아내가 음란한 채팅을 나눈 남자들만 10명은 좋게 넘었습니다. 잠깐, 증거로 남겨두셨겠죠? 아, 네, 그럼요. 우선 신원이 확인된 한 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이혼 여부는 아내분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우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아내에게 문자 내역을 본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 당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다 봤어. 사진도 다 찍어놨고. 응? 뭘 봤다고? 아내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자초지종을 터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 정말이야. 먼저 연락이 왔고 성관계는 했어. 근데 한 번 실수한 거야. 근데 어디까지 봤어? 어디까지 봤냐는 아내의 물음에 더 큰 것이 숨어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숨기는 게 더 있는 거야? 아내의 표정에 불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더는 숨기는 게 없다는 말을 우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야. 한 번 실수하고 문자만 주고받은 거야, 전부. 그러다 문득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잠든 아내가 깰까 음성이 포함된 영상이나 파일들은 열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내는 순순히 휴대폰을 내주었고 그 속의 음성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신체가 찍힌 영상들과 저와의 성관계를 녹음한 파일까지. 치욕스럽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우선 증거를 모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그렇게 아내의 사생활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뭘 좀 찾은 것 같아서요. 우선 상간남 주장에 따르면 상간남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 만남은 아내분이 먼저 제안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연락드린 이유가 아내분이 SNS에 아내가 글쎄, 네? 무슨 계정이요? 음란 계정이요. SNS에 음란 계정을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음란 계정을 운영하며 많은 남성 팔로워를 거느리는 여왕벌 놀이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SNS로 남자들과 DM을 주고받다가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갖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이혼이 하고 싶은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이혼보다는 상간자 소송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사자 특정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가계정도 많고요. 그렇게 소송은 길어져 6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미안하다고 내내 사과를 하던 아내의 태도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지금 숨겨주고 있는 남자들 다 말하라고! 그런 거 없다니까? 그렇게 싸움만 지속하며 살기를 반복하다 집에서 다른 남자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알고 보니 아내는 지금까지도 외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협의 이혼을 택했고 상간남들에게도 각각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오빠 그래도 그동안 고마웠어. 어쩌면 한 사람을 알아가기에는 10년이라는 시간도 부족한 건 아닐까요?